네,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여한의사의 기획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목동에서 헤어마니언 운영하고 있는 박재은 한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슬기로운 부원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걸 하기 전에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게 한 120개인가? 뭐 엄청 많아가지고 그걸 제가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커버를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진로를 내가 부원장을 하는 게 맞냐, 첫 직장을 뭐 어떻게 골라야 되고 취직은 어떻게 할까, 대표원장님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을 뽑을까, 좀 좋은 부원장으로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냐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공무원, 이제 정부기관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나는 전문의를 하겠다, 나는 부원장을 하겠다, 나는 무조건 빠른 개원이다. 다양한 사실 선택지가 있는데, 남들이 볼 땐 사실 그냥 한의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엄청 고민이 되는 주제이기는 해요. 이 중에 대체 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부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개원을 해서 지금 5년 차가 됐고요. 제가 좀 특이한 거는 웬만한 걸 저 다 찍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 이거를 학교를 갈까 병원을 갈까 아니면 언젠가 또 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한의사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고민 끝에 전문의를 안 하고 바로 로컬 부원장을 갔고요. 제가 이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는 전문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선을 항상 긋는데,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뭐 NGO 단체 쪽이나 아니면 대학원 사실 연구실에도 잠깐 들어가 있었고요. 한의학 박사도 사실 20대에 다 땄기 때문에 뭐 SCI 논문도 다 쓰고, 뭐 연구를 하는 길, 뭐 이제 정부기관에 뭐 가는 길, 뭐 이제 뭐 개원하거나 뭐 병원에 남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깔짝깔짝 이렇게 사실 본 결과 저는 현재는 개원의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원장을 그중에서 제가 어쨌든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원장을 해야 할까? 부원장을 할 수 있을까? 또 부원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 해야 하는 걸까?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볼 거고요. 사실 모두가 각자가 달라요. 사실 당연히 뭐가 맞는지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은 일단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뭔데 뭐 부원장 생활 강의를 하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부원장 시절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졸업하고 당시에 그 학교에서 저희 동기들끼리 나온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동네 한의원이었는데, 나름 동네 한의원을 갔던 이유가 내가 병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좀 모든 진료 과목을 보는 동네 한의원을 내가 일부러 가야겠다. 통증도 보고 한약도 어느 정도 쓰고 그런 한의원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창밖에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 보면 진료실 앉아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어요. 막 화병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그게 이제 화병이 심했던 이유가, 제가 사실은 뭐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거든요. 뭐 장학금도 한 70% 이상 받았고, 뭐 임상 공부도 사실은 뭐 들을 수 있는 학회는 사실 다 들었고 하는데도 모르겠어. 이거 진료 어떻게 하지? 뭐 환자가 자기가 왜 안 낫냐, 지금 언제까지 됐냐는 사실 뭐 전혀 사실 감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분명 이거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개원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환자 진료가 두렵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여자니까 다이어트 한의원을 가겠다. 다이어트 특화 한의원 진료를 틉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이어트 특화 한의원 가보면은 사실상 약간 좀 콜센터처럼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고 이제 컴플레인 응대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의학적인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제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저는 제가 잘할 줄 알았는데 직접 해봐야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좀 어쩌라는 거야. 개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희대에 또 제가 예방학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석사를 시작해서 뭐 아예 좀 연구하는 쪽이나 NGO 쪽으로 나 임상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하는 도중에 갑자기 네팔로 갑니다. 그래서 네팔에 가서 그때 당시에 콤스타라 그래가지고 의료봉사가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급하게 빨리 나오라고 갈 사람 뽑는 공고가 있었는데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좀 사실상 제가 그동안 병원에서 뭐 일하시는 모든 분들 뭐 다 통틀어가지고 좀 제대로 진료하는 원장님 이때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때 그동안 그 원장님이랑 같이 진료를 하는 제가 한 두 달 정도 가 있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좀 제대로 진료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좀 지식과 경험이 구슬 끼어드시 한 번에 이제 좀 깨달아지는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이제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던 게 그 이해는 안 되지만 계속 했던 것들이 쌓여서 사실 그게 환자를 보면서 연결되는 경험을 이 당시에 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방향을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진료는 이런 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폐간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약 처방을 나는 좀 많이 하고 싶다. 나는 단순히 이제 통증 진료보다는 좀 다양한 내과 진료를 보고 싶다 해서 한약 처방을 그냥 무조건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한약을 찾아가지고 시골로 갔어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걸어서 1시간 걸려요. 그리고 버스는 하루에 한 5대 오나? 뭐 이제 이런 데 사실 들어가가지고 20대 2년을 넘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약 처방을 이제 몇만 건을 사실 하고 거기 있는 모든 한의사 모든 환자들 차트 리뷰를 한 20만 건 넘게 하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그 엄격하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이론을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잖아요. 이 과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기간을 통해가지고 사실상 제가 개원하기 전에는 이미 얼굴 보면은 어떤 처방 써야겠다 나오고 그 자리에서 웬만한 사실 증상은 치료 호전되는 거를 좀 전후에 비교를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저는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현재는 결과적으로 개원을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골에 있던 한의원에서 항상 많이 듣던 얘기가 원장님 어떻게 아셨냐, 신기가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으면 저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뭐 막상 뭐 그렇게 엄청 특이한 거는 아니고 그냥 한의학 오타쿠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진료를 한 결과 사실상 뭐 에이스 부원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뭐 다들 잘하세요. 다른 분들도 이제 임상 오래 하시면 다 어느 정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그래도 제가 좀 한의사분들 중에서 좀 장점은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한의사를 선택한 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의사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왜냐면은 잘하면 재밌어요. 진료 잘하면 엄청 재밌어요. 막 환자가 뭐라 얘기하면 막 놀라. 나도 재밌어. 나도 신기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진료하는 게 저는 어쨌든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한 부분이 이제 실력이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실 그런 저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일 자체가 좀 즐거워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수많은 질문을 책임져야 될 역할이 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부원장을 하는 게 좋을까? 스타트. 진로별로 학교, 대학원 가는 거, 병원 수련하는 거, 부원장 하는 거. 글씨가 좀 작은데 혹시 필요한 사람은 사진 찍으세요. 학교, 대학원은 이런 사람 잘 맞습니다. 나 논문 쓰는 거 재밌어. 있어요, 가끔. 그리고 막 연구나 재밌고 교수님들이랑 나 되게 잘 맞아. 그리고 학문을 좀 깊게 파고드는 게 좀 좋아.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석사, 박사 학위가 있지 않으면 교수는 할 수가 없고요. 연구, 논문, 강의, 학회 발표 기회는 분명히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연구자나 교수가 되거나 또 내가 공공기관이나 특수진로를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대학원의 학위는 좀 필요해요. 그리고 병원 수련을 이제 잘 맞는 경우는 나는 좀 전문의를 따고 싶어.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입원 환자를 나는 보는 경험을 필요해. 또 입원을 해 있는 중증 질환 환자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근데 또 혼자 진료할 자신이 좀 아직 없어. 이런 경우에는 병원 수련이 잘 맞는데 가게 되면은 전문의 라이센스와 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중증 질환 케어 경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표준화된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원장 같은 경우는 나는 좀 빨리 진료를 해보고 싶어. 그래도 본격적으로 본인이 환자를 맡아서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좀 잘 맞기 때문에 또 나는 개원을 빨리 하고 싶다. 나는 알아서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병원
이제 뭐 그런 게 있다면은 뭐 개원 준비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 부원장이 잘 맞을 수 있다. 부원장도 사실은 부원장 하기로 정했어. 그 다음에도 길이 엄청 넓어요. 365 한의원도 있을 수 있고 미용이나 다이어트 하는 한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특화 한의원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 그 실제로 보는 환자들의 진료 분야가 완전히 다르고 이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다르지만은 실제로 어떤 환자를 만나고 내가 이제 어떤 한의사가 되고 어떤 이제 삶을 살게 되는도 사실은 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365 한의원은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난 뭐 자동차 보험 환자나 뭐 추나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고 뭐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뭐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다 그 각자 있는 그 테이블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원장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은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거가 뭘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원장 하려면 졸업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은 뭐 정답은 임상,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경험 이 세 가지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때 할 수 있는 임상 공부는 최대한 하는 게 좋아요. 뭐 학교가 제공하는 기회가 학회, 뭐 임상 강의, 특강, 세미나, 워크숍 뭐 굉장히 많은데 나가면 사실 얻을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을 수 있는 임상 강의는 다 들었고 또 거기서 사실 얻은 인연들이 이제 뭐 부원장 뭐 취업이나 뭐 선배들과의 참관이나 뭐 다 이어지기 때문에 인연을 만드는 게 사실 더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맥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교성이 좋지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은 의료봉사를 하십시오. 의료봉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참관도 사실은 좀 많이 다니는 게 좋은데 참관 같은 경우는 착각하시는 게 가면은 뭔가를 배워온다 생각하시는데 못 배워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서 보이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진료가 뭐구나, 내가 닮고 싶은 원장님은 어떤 거구나, 내가 개원하고 싶은 한의원은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그 내가 방향을 찾으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참관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도 사실은 실력이기 때문에 이런 진로 고민에 대해서 본사 친구들끼리 얘기하지 마세요. 뭐 혼자 상상하지 말고 물어보시는 게 선배들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자리나 취업 정보, 참관 기회, 학교 강의 추천 사실 다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원장 면접 전후에 그 뽑으시는 원장님들이 동아리나 학회나 학교나 실습 선후배 물어봅니다. 얘는 좀 어떤 애였어? 그래서 면접 분위기가 좋았는데 떨어졌다 하면은 뭔가 어디선가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통증 진료, 뭐 침치료, 추나 이 중에서도 특히나 좀 일단 진료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또 추나를 한 번은 사실 할 줄 아는 게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도 입사하기 전까지는 좀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합격할 수도 있는데 뭐 가능은 하지만은 사실상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같은 본사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 경험도 있고 체력도 좋고 추나도 능숙한 선배들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대표원장이 뽑고 싶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 때 준비한 작은 차이가 취업에 큰 차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대표원장은 사실 신규 한의사에게 완벽한 임상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우리 착각하는 게 내가 좀 진료를 이렇게 못하는데 나를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하는데 어차피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해봤자 잘해봤자 거기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인성, 책임감, 환자 응대, 성실함, 배우려는 자세 사실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고요. 대표원장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뭐 얘기를 잘해도 진료 잘하겠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당장은 아니지만은 잘 가르치면 금방 성장하겠다. 그래도 넉살이 좋아가지고 환자를 잘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성실하고 오래 일할 수 있겠다. 임상은 가르칠 수 있지만 태도는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더 어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신입이라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분이 내가 그래도 학술이나 학회 활동 어떤 걸 해봤다.
나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경험을 쌓았다. 나는 대외 활동에서 뭐 마케팅, SNS, 콘텐츠 제작 같은 거 해봤다. 뭐 의료봉사, 창간 경험, 임원 활동 이런 부분들 내가 해본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술기나 아니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대표원장의 부담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력서 같은 경우도 좋은 이력서, 안 좋은 이력서 딱 보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력서는 한눈에 읽히고 강점이 명확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다가 명확하게 그려지고요. 또 이 사람이 임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항해사가 될지 좀 모습이 그려지는 이력서가 좋은 이력서고, 반대로 막 이력서에 MBTI 가끔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의미 없는 활동이 나열되어 있거나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핵심이 보이지 않다면은 좋은 이력서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면접 기회가 왔을 때 사실은 면접은 전화 받는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 말고도 사실 손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뭐 되게 이제 밝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전화를 하는 경우와 전화했는데 진짜로 누구세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속으로 감점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뭐 약속 시간에 안 맞는다거나 첫인상이 관리가 좀 안 된다거나 공고를 안 읽고만 질문을 해. 첫 면접 볼 때 분명히 써놓은 근무 조건을 막 협상하려고 해. 면접 직전에 일정 변경을 해. 그러면은 사실은 같이 일하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래서 뭐 자기 중심적이고 배울 생각이 없고 모든 걸 조건부터 따지고 남 탓을 하고 피드백 못 받아들이는 게 면접 볼 때부터 그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성도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잘 조심하시고, 그래서 환자한테 사랑받는 원장, 대표원장이 좋아하는 부원장은 결국에는 환자 앞에서 밝게 인사하고 친절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대표원장이 좋아하는 부원장은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문제 해결을 잘하고 그 대표원장의 스트레스나 로딩을 줄여주는 분들이 좋은 부원장입니다. 흑역사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첫 직장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근데 힘들다 보니까 메타인지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온갖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좀 후회하게 될 일들을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대부분 대표원장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원장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많이 배워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시스템, 뭐 상담, 마케팅. 그 적극적인 사람을 많이 얻어가기 때문에 이 시절 잘 보내야지 의사로서 즐겁고 보람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래서 한의사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진료를 하면서 보내고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재밌고 보람 있게 즐기는 게 사실 중요하고, 부원장 때야말로 좀 실험을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 시간이니까 각자 자기가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다른 한의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